국내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사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러다 지난 2003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제2의 사스 사태가 일어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섰는데요. 메르스 어떤 부분이 위험한 것이고 예방법은 없는지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70대 남성이 메르스에 걸린 것이 확인이 됐고 지금까지 3명입니다. 저희들이 그래프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감염자 A씨, 지난달 약 16일간 메르스 발생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방문했죠. 그리고 이 남성이 첫 감염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남성을 간병하던 A씨의 아내가 두 번째로 감염이 됐습니다. 확진 판정 전에 같은 병실에 한 5시간가량 함께 썼던 B씨 70대 노인인데요. 이분도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감염자가 현재까지 3명인데 이분들의 경과는 어떻습니까? 상태가 이제 다행스럽게도 세 분 모두 안정된 상태에 취해 있고, 네. 이 세 분 모두 5월 20일 메르스 환자 첫 확진 환자 이전에 인지되기 이전에 접촉한 경로고, 현 단계에서 밀접 접촉 관리 상태에 있어서 그 기간은 증상 발현과 격리 관계 노출 기간 이 부분은 극히 짧아질 거기 때문에 현재 이 3명 위에 더 크게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적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 분들이 걸린 뒤에 걸린 걸 알고 나서 또는 알기 직전까지 행동이 그렇게 병원 안에 있었을 뿐이지 네. 뭐 어디 가서 백화점을 돌아다니셨다든가 뭐 지하철을 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감염 확산될 가능성은 좀 적다.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지역사회 내 발생이 아니었다는 점하고, 예. 그다음에 머스 환자가 5월 20일 첫 확진 인지되기 이전에 머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는 인지되기 이전에 접촉한 경로에서 발생한 것이고, 지금 이후부터는 훨씬 더 방역 조치가 강화돼서 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적게 하셔도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첫 감염자가 처음에는 그냥 심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의료진들의 치료를 받았거든요. 이 의료진들은 격리된 상태인가요? 의료진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자가 격리 관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격리 관찰 장소에 계십니다. 아, 그렇겠군요. 그리고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메르스는 잠복기 경우에, 그러니까 예.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아하. 자가 격리 관찰 상태에서 일정 정도 일반적인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완전한 강제 격리랑은 좀 다르지만 거의 강제 격리에 준하는 상태의 자가 격리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 되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중동에서 같이 비행기 타고 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원리인데 잠복기에 증상이 없는 거죠. 이 5월 4일 날 입국할 당시에 증상이 없었고 5월 11일 그러니까 잠복기에 경과한 이후에 증상이 발현돼서, 그리고 비행기에 타고 오신 분들은 모두 잠복기가 경과된 시점에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분에 대해서 더 우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3명 이상 더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64명 밀접 접촉자 범위,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밀접 접촉자 범위 내에서의 국한된 문제, 그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밖에 벗어나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전파될 우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르스가 이게 한 번 걸리면 치사율이 40%라고요. 네. 사스 있지 않습니까? 사스? 네. 사스가 치사율이 몇 %죠? 그때 30%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의 초기 단계와 그 초기 단계에서 치명률은 항상 높게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경증의 감염자가 안 나타나서 사망자 중증 위주로 발견되는 것뿐이 또 있고, 두 번째는 치료의 의료적 수준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좀 더 의료적 수준이 발전된 곳에서는 치명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13명이 발생됐지만 살 때 다행스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바이러스인데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치료법, 백신이 없다는 건데 지금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은 있지만 백신이 없는 건 맞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치료제가 없다는 것과 치료법이 없다는 건 좀 다른데요. 네. 항바이러스 제제는 없습니다. 백신도. 그렇지만
증상별로 접근하는 대증요법은 있습니다. 근데 대증요법이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첨단 의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설사 있으면 수액으로 이제 그 탈수 증상을 막고 그다음에 폐근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호흡 부전으로 해서 그것을 복귀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혈액 투석으로 해결해줘. 이게 일반적인 의료시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의료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료시설이 모든 국민에게 이게 적기에 손쉽게 제공돼야 되는데 그런 보건 의료 환경이 있어야만 이제 생존율이 높아지는 건데 네. 우리나라 환경은 충분히 그런 환경에서 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금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전해드리고 네.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은색 안경을 끼고 취재진이 다가서자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미 6개월 정도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인데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또 이 재판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저희 지금 들으려고 다 지금 앉아있는데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요. 말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갑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끝나지 않은 거서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신경 한 말씀만 하시고 신경. 예. 이번에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거 정리를 하고 가시죠. 그 뒤로는 별로 안 하세요. 저희 뒤로 물러납니다. 그럼. 네, 신경 한 말씀만 하시고.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신경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집으로 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구치소 가서 네, 구치소에 가게 돼 있는데 예,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동안에 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가는데요. 교도소에 갔다가.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바로 귀가를 합니다. 바로 집으로 본인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얼굴을 공개하기도 꺼린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의 등에 얼굴을 파묻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 더 현장 화면에 그 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야 나갑시다. 나갑시다. 아니 왜 들고 가세요? 빠지세요. 네. 더 이상 뭐 의미 있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 차량을 타고 법원을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경호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 심신이 매우 지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입장을 전할 것 같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지금 재판정을 빠져나가서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징역 2심에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심 재판 받았는데 오늘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 무죄라는 건 아니에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겁니다. 집행유예 2년에 됐던 이유는 쌍둥이 엄마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반성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직에서 내려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로 변경죄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네. 자, 회장님 죄송합니다. 네. 워낙 이제 관심 있는 사안이어서요. 조금 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사스보다 무섭다, 사스와의 차이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수 공통 전염병이잖아요. 네. 낙타를 통해서 전염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질병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사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양 고양이라든지 네. 낙타, 박쥐 여기에 같이 감염이 되고 사람도 같이 감염이 돼 동물과 사람이 같이 감염된다는 감염병인데 이 머스는 그 근원적 병원소는 어딘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연적으로
박쥐와 낙타가 감염이 되고 예. 그 낙타와 박쥐 등의 사람이 접촉할 경우에 감염이 되는 그런 감염 경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지금 물음표로 나왔는데 그 뭐 이른바 숙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병원소라고 병원소. 예, 이 병원 처음 시작했던 그게 어디서 시작했는지 자연계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낙타가 걸렸고 그 낙타에 사람이 전염이 돼.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은 그게 어려운 측면이 그 있겠네요. 병원소가 확인이 안 되는 예. 경우가 이처럼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와 사스는 치명률도 비슷하고 이게 머스가 훨씬 더 위험할 것으로 겉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전파력 면에선 사스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보다 이제 알려진 감염병으로서 사스보다는 훨씬 더 대처가 준비가 돼서 현실적인 면에서 머스는 사스보다는 훨씬 더 덜 위중한 감염병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3명이 이제 감염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공포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들은 국내에서 추가 유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서 오는 그 해외 유입 여행자에 대한 전수 게이트 검역이라든지 발열 감시라든지 건강 상태의 설문서를 일일이 징수해서 검역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환자에서 추가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2단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있고 네. 밀접 접촉자는 명확히 구분해서 60여 명 내외에 환자를 구별해서 이걸 타인과 접촉하지 않는 자가 격리 상태로 1일 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격리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국민에게선 감염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 단계는 아니고 현재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과장과 함께 메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